여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이곳도 전력 생산이 한참 모자라 모든 작업은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가능했고, 그래서 전쟁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 복구가 불가능한 건물들을 폭파 해체하는 강철의 업무는 그 자체로도 위험한데 가뜩이나 부족한 인원과 장비 문제로 늘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쓸 수 없으니 높이가 수백 미터나 되는 부서진 빌딩들을 위태롭게 걸어 올라가야 하는 것은 물론, 최대한 정교하게 예측해 폭발물을 설치한다지만 폭발 범위 예상은 언제나 빗나가기 일쑤였고, 건물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무너져 내리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바람이라도 심하게 불라치면 곧 무너질 것처럼 생긴 빌딩들이 질비해 폭파 해체팀은 다음날 작업할 건물들이 정말로 비바람에 무너졌으면 하고 간절히 바랄 정도였습니다. 폭발물을 가득 챙긴 강철과 팀원들이 목표 건물 앞에 도착해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 이들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루시퍼와 사탄이었습니다. 루시퍼는 인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사탄은 빛을 굴절시켜 누구도 볼 수 없게 모습을 감추고 있었으니 전신에 두른 낡은 망토의 실루엣만으로 그 위 덩치를 짐작해야 했습니다. 한동안 인간들을 내려다보던 사탄이 곁에 있던 루시퍼에게 물었습니다. 신이 무릎 꿇는가? 메마른 듯 갈라져 떨리는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실린 것 같기도 했고 그 어떤 고통에 힘겨워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루시퍼는 인간들을 한참 더 지켜보고 나서야 사탄의 질문에 답해 주었습니다. 저들을 좀 봐.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정점에 달한 저 모습을 말이야. 드디어 인간의 기술이 하늘에 닿고도 남을 정도로 강력해졌으니 그토록 발휘했던 이상적인 군대를 만들 준비가 되었다. 모든 인간의 신념이 우리와 하나가 될 때 신은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래, 그때가 되면 우리를 외면하고 거짓으로 일관한 그 책임을 물어 반드시 신을 무릎 꿇게 만들 것이다. 이에 사탄이 망토를 펄럭이며 말했습니다. 내 증오가 산자들의 분노를, 죽은 자들의 원망이 신을 향해 간다. 사탄의 외침이 퍼지자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면서 검은 비가 세차게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놀란 사람들은 비를 피해 이곳저곳으로 숨어드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원망 가득한 얼굴로 하늘을 쳐다보며 주어진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소문을 뒤로하고 퍼붓는 빗속에서 힘든 노동을 계속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검은 비는 도시 구석구석을 모두 적셔놓은 후에야 그칠 기미를 보였습니다. 건물 폭파 준비를 모두 맞춰 놓았던 강철의 팀은 비가 완전히 그치자 그제야 건물 밖으로 나와 발파 사이렌을 요란하게 울리고 난 후 발파 버튼을 눌렀습니다. 큰 굉음과 함께 몇십 층이나 되는 거대한 건물이 주저앉았음에도 도시는 이전과 별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부서진 건물 파편이 조금 더 늘어났을 뿐. 강철과 팀원들은 누구도 다치지 않고 또 한 건을 해결했다는 것에 서로 말없이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로써 주어진 할당량을 다 채운 강철이 배급소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배급 행렬이 길게 늘어선 후였습니다. 늘 긴장한 채로 높은 곳을 오르내리느라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터덜터덜 걸어 긴 줄의 마지막에 서자 앞에 선 사람들이 별것 아닌 이야기를 심오한 듯 늘어놓으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강철을 힐끗 쳐다보았지만 강철은 다른 사람과 말 섞기를 싫어했고 지루한 기다림 끝에 이제 막 배급받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서 총성이 울렸기 때문에 강철은 귀중한 음식을 눈앞에 두고 몸을 웅크리며 총소리가 울린 곳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저 앞에 자동소총을 든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노동자들이 총격전에 휘말려들까 또다시 이곳저곳으로 후다닥 숨어들었습니다. 그 예상대로 뒤이어 정규군이 나타나 한동안 이어진 교전 끝에 두 사람을 사살했습니다. 정규군은 배급 현장을 슥 한번 둘러보고는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사살한 이들의 무기를 챙겨 다시 반대편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때문에 한순간 주위가 조용해졌고 그래서 저 멀리 작지만 총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군인들이 뛰어간 곳 어딘가에 대규모 교전이 벌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지나가고 다들 안심하는 분위기였지만 강철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 재빨리 음식과 보급품을 주워 담은 강철은 총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곧장 뛰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 리 없었던 배급원 중 한 명이 총소리가 나는 곳으로 뛰어가는 강철을 이상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 저 미친놈은 왜 저리로 뛰어가? 혹시 반정부 놈인가?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저래봬도 대단한 사람이거든. 진급까지 마다하고 10년 동안 전투란 전투는 모두 다 참전했었으니까 말 다 했지. 그럼 또 미칠만 하네. 아니, 내 말 뜻은 하여튼 저 사람은 아니야. 그 난리통에 보급품도 딱 자기 것만 챙겨간 것 보라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왜 이런 데서 일한대? 소모품일 뿐이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네도 나도 전쟁 영웅도 다 쓰고 나면 갖다 버리는 소모품일 뿐이야. 거 쓸데없는 소리를. 세상에 미친놈들 천진데 무기라도 좀 제대로 된 걸 쥐어줘야지. 권총 한 자루가 뭐냐고요? 전쟁할 땐 뭐든 다 퍼줄 것처럼 굴더니. 그거라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어쩌겠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이 아저씨가 불평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좋을 대로 생각해. 배급원들의 신세한탄 중에도 총성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터질 듯 지친 강철의 심장이 내보내는 고통 속 비명에도 더욱더 빨리 달려야만 하는 이유였습니다. 좋지 않아. 아주 좋지 않아. 집에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간 저 빌어먹을 새끼들을 모조리. 그렇게 서두른 덕분에 이제 곧 집 앞에 도착할 터였습니다. 그런데 집보다 먼저 나타난 것은 강철의 딸이었습니다. 총소리가 여전히 울리고 있는데 천둥소리 마냥 근처 가까운 곳에서 쾅쾅 울려대고 있는데 딸아이가 집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